안녕하십니까. 사진작가 이시우라고 합니다. 오늘은 유엔사의 관할권, 비무장지대 관할권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손으로 가져오고 우리의 관할권, 우리의 주권을 비무장지대에 수립할 것인가, 이런 문제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비무장지대를 관리하는 체계는 정전협정이 있고, 정전협정에 따른 후속 합의서라고 하는 게 또 잔뜩 붙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인민군과 유엔사 사이에 합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유엔사가 자체적으로 정전협정을 이제 이행하기 위한 자체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유엔사 규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는 정전협정이 거의 다 인민군이 군정위에서 빠지는 바람에 무효가 된 상태다 보니까 남아있는 것은 유엔사 내부 규정인 이 유엔사 규정 뿐입니다. 근데 유엔사 규정은 유엔사 내부의 규정일 뿐이지 한국 법, 그 다음에 정전협정과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비무장지대와 연관된 여러 가지 규정들 판문점에 갔을 때 청바지를 입으면 안 된다, 또 뭐 소리를 질러서 뭐 상대방을 자극시면 안 된다 라든가, 또는 야한 옷을 입고 노출돼서는 안 된다, 이런 이상한 규정 같은 것들이 다 이 유엔사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정전협정에 전혀 연관이 없는 것인데요. 현재는 이 유엔사 규정이 마치 정전협정인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정전협정과 전혀 관계없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엔사 규정은 정전협정을 수행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것을 명문화시킨 규정이기 때문에 정전협정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무장지대가 이제 수많은 위반이 일어나면서 실질적으로 무기도 투입되고 군인도 막 들어가고 이런 이제 지대가 돼버렸는데, 현실은 그랬어도 정전협정 문서에 그런 걸 인정하거나 명문화시킨 적은 없었거든요.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유엔사 규정에서는 그런 내용을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엔사 규정이 계속 개정이 되는데요. 2000년 이후에 만들어진 그 유엔사 규정에는 무기를 들어가는 걸 허용할 수 있다, 유엔사령관이, 또는 군인이 들어가는 걸 허락한다, 이런 내용들이 명문화되어 버렸습니다. 정전협정을 완전히 위반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더라도 정전협정을 준수하긴 협정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유엔사 규정에는 노골적으로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무장지대가 외국 정부에 의해서, 미국 정부에서 출입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내용까지, 우리 헌법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까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엔사 규정을 우리가 따르는 것 자체가 오히려 헌법을 위반하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군의 입장, 한국 정부의 입장은 정전협정을 인정한 적도 없고 또 이걸 따르겠다라고 명문화시킨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한국의 정전 내 현실을 인정해서 정전협정 사업을 협조하는 식으로 해왔던 겁니다. 자발적 협조죠. 어떤 규정이 있어서 우리가 강제에 의해서 법적 의무로 했던 게 아니라 자발적 협조에 불과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최근에 인공위성 미사일 발사를 한번 실험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누리호 발사가 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해야지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전까지 그 미국과 미사일 사거리 연장 협상을 해서 이 규정을 깨가지고 쏘아올리게 됐었단 말이죠. 근데 미사일 사거리 협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미국과를 약속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박정희 정부 시절에 우리가 핵 개발을 했던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가 자발적 규제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규제해왔던 겁니다. 우리가 그냥 풀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정전협정도 우리가 법적 규정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협조해왔던 것을 철회하면 되는 게 법적으로 간단히 끝나는 일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유엔사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정전협정을 벗어나서 정전협정 위반을 노골화시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은 정전협정 체계, 유엔사 규정 체계에 의탁해서는 남북관이 진정으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할 때는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991년도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모든 내용에 정전협정에 의하여, 정전협정에 따라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전협정을 준수한다는 걸 명문화시켰던 거죠. 근데 94년도에 이제 인민군이 군정에 철수했고 유엔 정전협정 무효화를 선언하고 하면서 당분간 그런 표현이 없다가 2000년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공사를 할 때 그 합의서에, 그게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체결된 인민군과 유엔사 사이의 합의서인데요. 이 합의서를 쓸 때
정전협정에 따라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거기에 우리가 발목 잡혀가지고 유엔사의 통제를 받는 상태가 돼버렸던 건데요. 2018년 9.19 평양 공동선언, 그 다음에 9.19 남북 군사합의서에는 정전협정이라는 단어가 아예 사라졌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남북 간의 군사협력을 정전협정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문에서 지워버리게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9.19 남북 군사합의서가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남북 평화협정 전 단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최소한 낮춰보더라도 남북 정전협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전협정 체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남북 간에 다시 이 정전체제, 평화협정이 오기까지 이 정전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합의서를 한 것이고, 문제는 이전까지의 남북 합의서는 합의서는 열심히 썼는데 지켜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합의서가 체결되면 한국의 법률로 정해져 가지고 우리의 법률이 돼야 되는데, 합의서가 국회 비준동의나 비준 발효가 돼야지 효과를 발휘하는데 합의서만 써졌지 이게 발효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2018년 9월 19일 남북 합의서는 남북 합의서 24호, 남북 합의서 25라는 명칭이 붙어가지고 대한민국 전자관부에 게재됐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국내법이 된 겁니다. 물론 이게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않고 국무회의 비준 동의를 통해서 비준됐는데, 남북 합의서는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않아도 국무회의 비준 동의를 통해서 통과되도록 법이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9.19 남북 기본 합의서를 정말 딱 앞에 세우고 정전협정을 뒤로 제끼고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어야 된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9.19 합의서가 지켜지고 있는 게 뭐가 있냐라고 이제 할 수 있지만, 남북 간에 합의된 것 중에서 그나마 유일하게 지금 지켜지고 있는 게 9.19 군사합의서입니다. 지피를 철거시켰고, 판문점을 비문화시켰고, 그 다음에 유해 발굴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나마 유지가 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다시 이 9.19 합의서를 실천할 수 있도록 북쪽을 다시 끌어내고 해서 시행력을 높이게 되면 유엔사의 관할권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얽매이지 않고 남북 간에 직접 비무장지대 상태를 관리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현재 9.19 군사합의서에 보면 비무장지대는 평화지대화하고, 한강하구는 남북 공용 수역으로 하고, 서해오도는 평화수역으로 한다라고 하는 걸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 원래 다 평화지대로 하면 좋겠지만 지금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 일부 지역만이라도 평화지대화한다. 평화지대와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과 서해오도 평화수역이 딱 연결된단 말이죠. 연결되기 때문에 이 지역만이라도 뭐 전체를 다 관할권을 넘겨받아서 우리 주권을 수립하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이 지역만이라도 유엔사로부터 야 너희들 지금 이거 다 행정력을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지 않냐, 우리가 이건 책임질 의향이 있고 책임지겠다. 유엔사 규정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유엔사령관이 정전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가 이런 행정을 인수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까지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남쪽이 비무장지대의 행정을 인수받을 준비는 차고도 넘치죠. 넘치는데 그동안 우리가 망설여왔고 이걸 이제 과감하게 결단을 못했던 건데, 이제 우리가 그걸 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고 유엔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나가겠다라고 해서 유엔사로부터 부분적으로 관할권을 넘겨받고, 또 나중엔 전체적으로 비무장지대, 한강하구, 서해오도 전체적으로 관할권을 넘겨받아서, 이런 주장은 무슨 진보적인 지정에서만 나온 주장이 아니고 이미 노무현 정부 때 재성호 씨라든가 이런 아주 보수적인 국제법 학자들도 냈던 안들입니다.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가 연결돼서 우리가 관리권만 지금 넘겨받은 상태인데 관할권을 다 넘겨받으려면 유엔사로부터 이런 관할권을 이양받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보수적인 입장에서 이미 다 인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진보 보수를 떠나서 우리가 주권을 수립한다는 입장에서 얼마든지 설득 가능한 이런 일들이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관문인 유엔사의 관할권을 한국 정부 다 이양받는 단계가 이제 딱 되게 되면 드디어 남과 북이 아무런 장애 없이 각자의 주권을 가지고 만나서 비무장지대 문제를 남과 북이 합의할 수 있는 이런 테이블이 마련되는 겁니다. 지금은 계속 유엔사가 끼어 있어가지고 이북 쪽에서도 너희들 뭐냐, 결정권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렇게 따지게 되니까 우리도 할 말이 없어지고 이런 꼴이 됐었는데, 드디어 남과 북이 평등하게 만나서 각자의 주권을 가지고 비무장지대 관할권을 다룰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비무장지대 관할권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좀 그림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요. 비무장지대를 평화적으로 보존하고 사람들이 이제 최소한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가정하게 된다면
비무장지대는 한 2단계 정도를 거쳐서 비무장지대 관할권이 완벽하게 남과 북의 공동 주권을 수립하는 그런 지역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 단계는 유엔사로부터 모든 관할권을 딱 넘겨받아서 한국이 온전한 관할권을 행사시키게 되면 남쪽만 이게 준비됐다고 뭐 될 수 있는 거 아니고 남과 북이 공동으로 이제 이때부터 뭘 해야 되잖아요. 이 공동으로 한다는 거에 대한 그 감각이 없습니다. 사실은. 비무장지대 뭘 만든다고 할 때도 남쪽에서 어떻게 해서 만들겠다라고 하는 생각만 있고 북과 뭘 합의해서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끔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비무장지대 한강하고 서해오도는 남과 북이 모든 걸 공동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전제해야 됩니다. 남북이 이제 각각의 주권 하에서 헌법을 가지고 있고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고 서해오도에 공동의 관할권을 만들고 할 때는 처음부터 이 지역의 모든 관할권을 다 헌법적 관할권을 줄 수 없겠죠. 그러면 이뭐 통일이나 마찬가지 상태가 되는 건데 그렇게 진행될 수는 없고 1단계는 남과 북이 각각 자기 헌법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는 사무소를 하나 차리더라도 이 사람들한테 대해서 남과 북이 각각 행정권을 임해줘 가지고 이들이 비무장지대와 한강의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이때는 행정권밖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만 어느 단계에 하게 되면 사법권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우리가 개성공단의 사례를 보게 되면 바로 드러나는데요.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북쪽의 영토에 우리가 임대가지고 한국이 행정권을 북쪽으로부터 위임받아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곳인데 서로 관계를 좋게 되다가 근데 갑자기 남북 관계가 딱 경색되니까 수업이 돼버리잖아요. 관할권의 한계가 딱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 이 직전 단계까지 개성공단은 뭘 고민하고 있었냐면 범죄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고민이 됐습니다. 서로 좋은 뜻으로 이제 다 사업을 하고 있지만 본의 아니게 또는 의도하지 않게 또는 노골적으로라도 범죄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때 개성공단 안에 법치를 어떻게 유지할 거냐라고 하는 걸 고민하다가 이제 폐쇄가 된 건데 이와 똑같은 상태가 남북 공동 관할권을 만드는 곳에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행정적으로 협조하고 다 하다가 범죄가 발생할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행정권의 범위 내에서 검찰이나 경찰을 투입할 수는 없죠. 이 단계에서는. 자치방범대 같은 이런 조직을 이제 만들어서 처음에 운영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에 스스로 남북의 주민들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서 법질서 유지대를 운영하다가 어느 단계에 가게 되면 역시 이것도 한계에 딱 다다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계속 발전하고 사람들이 그 남북 군사합의서에서도 출입, 체류, 거주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출입이나 체류할 때는 임시 체류이기 때문에 뭐 행정적으로 충분히 통제하는데 거주할 때 이때 이제 주민들이 직접 인구가 이동하게 되고 생활하게 되기 때문에 이때는 사실은 모든 주권적 사항을 누릴 수밖에 없게 된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남북 연합 단계, 각각의 정부의 틀을 유지하면서 행정권만 위임하는 단계를 넘어서는 단계가 이제 필요해지게 되는데요. 뭐 이게 언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단계가 되게 되면 비무장지대 한강하고 서해오도 지역에 입법권을 줄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는 남쪽에서는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하고 있거든요. 특별자치도는 원래 취지는 최고의 고도의 관할권을 다 부여해줘가지고 입법권까지 부여해줘가지고 거의 국제 자유도시 이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구상이고 북쪽도 신의주 행정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가 거의 이제 입법권을 거의 다 준 이런 상태입니다. 그 행정지역 자치구에 줘가지고 거의 국제도시로 특구로 만들려고 하는 구상인데 이런 구상을 남과 북이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 틀을 이제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고 서해오도에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남북연합 단계에서는 행정권만 이양받았을 때는 보통 남북공동관리위원회가 위원장이 한국의 통일부 장관, 그 다음에 북쪽의 조평통위원장이 보통 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둘이 협의하는 체제가 되다가 연합에서 더 뛰어넘어서 입법권까지 가게 되면 평화지대가 아니라 거의 평화도시 같은 행정권으로 들어가는 개념이 되겠죠. 남북 양쪽에서.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2명의 위원장이 아니라 1명으로 위원장을 뽑아야 될 겁니다. 이때 뭐 선거를 해서 뽑든지 아니면 서로 남북이 돌아가면서 하든지 이런 식이 될 텐데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권과 입법권, 그다음에 사법권을 나름대로 헌법이 그 부여한 범위 내에서 누릴 수 있는 이런 단계가 아마 돼야 될 겁니다. 이런 단계가 상상이 안 되실 수 있는데요. 유럽연합이 이미 이런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럽연합을 93년도에 유럽연합이 만들어질 때 하버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유럽 헌법을 만드는 걸 바로 제기합니다. 유럽 헌법이 만들어지면 유럽 연방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헌법이 필요하다라는 주장 한쪽과
거기까지 가는 건 너무 무리하다. 연방 회의론자가 아주 격렬하게 붙습니다. 근데 현재 유럽연합은 유럽 헌법을 만들어가지고 국민투표를 하거나 국회에 동의를 해가지고 대부분의 나라가 유럽 헌법안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받아들였는데 이제 프랑스라든가 네덜란드 같은 중요한 큰 나라가 이제 국민투표에 실패해가지고 아직 유보 상태인데 아마 언젠가는 유럽연합 헌법이 만들어지게 될 텐데 이렇게 되게 되면 하나의 유럽 연방공화국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지금 유럽은 이제 더 나아가서 유럽연합군을 만드는 것도 작년에 합의했습니다. 5천 명 정도 작은 규모지만 유럽 통합군, 유럽 연방군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나토의 그늘에 이렇게 벗어나야겠다라는 의식에서 유럽연합군을 만드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미 유럽연합은 보통 연방이라고 생각했던 단계, 외교권과 국방권을 통합한다는 단계에 이미 들어서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게 왜 발생할 수밖에 없냐면 사람들의 생활이 발전하다 보면 행정권뿐 아니라 사법권, 입법권에 대한 요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것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는 굉장히 지혜로운 과정이 필요하지만 이 단계까지 가지 않으면 이 남북 주민들 사이에 생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발전 방향을 가지고 그런 그림을 그리고 우리가 남북 공동 관할권을 나중에는 연방 관할권으로 통일 관할권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유엔사 관할권을 문제를 극복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이걸 극복해 놓고 남과 북이 어떻게 최종적인 공동 관할권, 연방까지 갈 수 있는 관할권을 그릴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미리 구상해 두지 않으면 오히려 유엔사와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남북 간의 관계가 교착돼 있다고 해서 우리가 손을 놓고 있을 게 아니라 그런 준비를 풍부히 많이 연구해서 많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비무장지대의 관할권을 남과 북의 공동 주권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경로를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